안녕하세요. 오늘은 팀즈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정보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이정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학생들에게 전자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아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대륜중학교에 근무하는 홍대화라고 합니다. 저는 정보와 기술 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 가족? 네, 기술 기술 가정입니다. 가족. 아, 네, 기술 가정을 네. 담당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현정입니다. MIE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팀즈를 소개하는 날도 왔는데요. 오늘 팀즈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어요. 네, 팀즈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PPT라든지 아니면 엑셀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요 엑셀과 PPT들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한 가지 걱정은 이 주소를 어떻게 줄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넣어보고 아니면 주소 공유하는 사이트에다가 넣어보고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을 팀즈에다가 불러 모으고 그 탭을 이용해서 PPT와 엑셀을 주니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즈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즈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학교에 보충 수업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갑자기 공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출입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화상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파일 공유도 할 수 있고 과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해서 바로 팀즈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큰 도움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실습과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실습 자료와 프로젝트 결과물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즈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료를 촬영한다든지 본인의 프로젝트 과정상 그리고 결과물을 과제 제출을 통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팀즈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팀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팀즈는 화상 채팅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다 MIE시잖아요. MIE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MI가 뭘까요? M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딩동댕. I. I는 이노베이션. 와, 딩동댕. E. E. 이가 두 에듀케이션. 개예요. 딩동댕 하고 마지막 이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엑스퍼트입니다. 엑스퍼트라고 하는 건 전문가란 뜻이에요. 저희가 수업 혁신 전문가란 뜻이죠. 저희가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냐면요. 저희의 수업 사례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가 같이 그런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해 MIE를 새롭게 뽑고 있죠. 6월쯤에 이렇게 공고가 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페이스북, MS 이렇게 보듯이 페이스북, MS 포에스북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보셨죠? 네. 네, 근데 MI 활동을 하면서 좀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눌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2015년부터 MIE 활동을 했었는데 제일 좋았던 기억은 MIE가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MI 선생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좋았습니다. 아마 MIE가 아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갔다 오셨네요. 네. 네, 저도 태국이랑 오클랜드를 다녀왔어요. 전 세계에 200명이 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기 수업 사례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거기서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떤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MIE는 저 같은 경우도 해외 기회는 있었는데 해외
참여는 못하게 되었고요. 개인적인 일정으로 뭐 해외 그런 사례나 경험보다도 일단 국내에 계신 분들과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수업에 대한 이런 뭐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워크샵 그리고 정보 공유 이런 측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옆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하나씩만 배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MI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에서 MI의 가장 막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기 모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학습 과정을 소개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아이디어도 정말 많이 받고 그리고 수업과 관련되는 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 MI 활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퀄리티의 교육, 사교육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만족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매월 6월쯤에 이렇게 페이스북 MS를 찾아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팀즈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할 텐데요. 테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테넌트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관리자 계정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오피스에서 사용하기에 좋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을 교육에도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MS에서 교육에 관한 열정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중이죠.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팀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게다가 옛날에는 오피스도 다 구입해야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걸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테넌트를 각 학교에 모두 나눠 드렸는데 이걸 잘 아직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신 것 같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넌트에 관해서 문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계시는데요. 네, 화면에 보이시고 계시는데 이 전국에 지금 연락처가 다릅니다. 연락처를 잘 챙겨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처음에 계정 생성이라든지 이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때그때 즉시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연수를 들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1강부터 하나하나 같이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팀즈에 관해서 한층 그리고 맞습니다. 오피스, 온라인 오피스에 대해서 한층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닷컴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다 오피스닷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만들어준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팀즈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어떤 메뉴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팀즈를 주로 학생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상단에 있는 탭들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네. 다양한 뭐 과제 내기라든지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주로 수업 시간에 저는 이렇게 공유 협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단계로 이제 MS의 다양한 도구들을 탭을 이용해서 주면 아이들이 새롭게 이렇게 인터넷 창을 열려서 주소를 쳐넣지 않아도 바로 그 원하는 공유 협업장으로 바로 갈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팀즈는 첫 번째가 공유잖아요.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메뉴를 자주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팀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처럼 저는 화상 채팅 메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라든지 그 학생들의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상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수업용 필기
전자필기장 그것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자격증 강좌라든지 아니면은 수업에서 이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필기장을 통해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교실에서는 앞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에 따라서 집중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화면에 있는 수업용 전자필기장의 판서를 보면은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용 전자필기장과 화상 채팅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칠판처럼 사용할 수도 있군요. 네네네. 아주 네, 완전 훌륭한 기능이에요. 네, 완전 새로운 팁인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은 어떤 메뉴를 자주 사용하세요? 네, 저는 과제 메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우리 원격 수업에서 과제 제시형과 컨텐츠 활용형 수업할 때 과제 탭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출석 체크도 하고 그리고 수업 전, 수업 후 뭐 간단한 퀴즈 그리고 활동 과정 속에서 결과물, 뭐 수업의 참여도 이런 부분을 과제 탭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과제 탭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근데 과제를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문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워드도 있고,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아이들한테 파워포인트 한번 받아보셨어요? 다 웃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파워포인트를 열어요. 컴퓨터실에서. 그런 다음 파워포인트 작성을 다 하죠.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런 다음 이메일을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오죠? 선생님, 저희 집 파워포인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가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없는 가정이 대부분인 거예요. 저희는 학교 상황만 생각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요. 지금 파워포인트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집에서도 그 발표 자료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해서 학교 와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팀즈가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 허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팀즈는 이런 모든 MS군의 오피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다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팀즈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장점으로 넘어갔잖아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팀즈의 장점이라고 하면 항상 얘기 나오지만 공유. 근데 이 공유가 기존에 있는 이런 URL을 줘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넣어 놓을게. 너희는 찾아서 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팀즈라는 공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다른 프로그램을 새로 열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네.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익스플로어 창을 하나 여는 것도 초등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크롬을 열어요. 아니면 익스플로어 열어요. US를 열어요. 엣지를 여나요. 막 이런 것도 시작해서 알려줄 게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 선생님이 너희들 채널마다 넣어놨어. 클릭하면 돼. 아니면 선생님 탭을 하나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들어와서 하면 돼. 이렇게 안내를 하면 좋으니까 요 공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멀티 허브 플랫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계속 이제 화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화상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 화상 속에 있는 아이들 눈동자에 전자필기장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흰색 화면에 네. 글씨가 써지고 있으면 이 아이는 분명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 그 장이 이 팀즈 안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채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수업이라고 제가 좀 올려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 수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는 게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거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도 어디에서나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가족 여행 가는 친구들한테 출석용으로 차에서 하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거는 성의이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엄청나네요. 진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화상 채팅에서 요새는 손들기 기능도 있고 네. 출석 기능도 있죠. 네네. 출석한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맞춤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도 업데이트 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떤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팀즈는 지금 원격 수업 상황에서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향 수업에도 아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과제 제시, 뭐 콘텐츠 활용,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팀즈가 확장성이 좋아서 이 수업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기타 다양한 채널이나 툴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협업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을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보안 과정 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 설정을 원하는 수준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학생들의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라던가 이런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보호에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걸 제가 사용하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안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팀즈를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희 팀즈를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혹시? 선생님께서 보안이 가장 장점이라고 하셨지만 그 보안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네. 한번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도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서라도 그 속에 들어간다면 정말 잘 보안이 갖추어진 학습 공간이라는 생각은 또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설정을 하실 때 이렇게 잘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서로의 예의가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격 수업에서는 서로에 대한 온라인 예절이 필요한데 그 수업에 대한 룰을 좀 정해놓고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무래도 교실처럼 한 공간에 있을 때는 서로의 목소리,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친구들이 말을 할 수가 있었지만 온라인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목소리가 겹치게 되면은 약간의 소음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는 좋지 못한 경우로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업의 룰을 만들어서 잘 지켜나가면은 더 수준 있는 그러한 원격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화상 수업을 할 때 음성이 겹치게 되면 그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떤 플랫폼을 쓰셔도 같은 주의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게 어려우셨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학생들이 패스워드를 잘 까먹어요. 그래서 매번 수업 중간에 학생들 연락이 와서 개인적으로 연락 오거나 아니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도 중간에 패스워드를 바꿔줘야 되는 이런 힘든 부분이 고등학생 있었습니다. 아닌가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게 최초의 패스워드에서 알파벳, 숫자, 특수기호 이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학생들이 종종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적어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래서 팁도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할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저희도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저희도 로그인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알파벳을 하나 넣고 저희 노원체니까 N을 넣고 부모님 전화번호
느낌표를 합니다. 네. 학생들이 부모님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N 그리고 부모님 전화번호 느낌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고개를 이렇게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인 고개를 이렇게 훌쩍 넘으실 수 좋은 있을 팁. 것 정말 좋은 팁인가요? 팁인가요?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 팁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좋더라. 맛보기용으로 하나씩 어떠세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지금 MS 도구든 아니면 구글 도구든 이 보안 때문에 로그인 과정들이 되게 까다로워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MS의 도구도 역시 한 번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2차 암호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넌트 계정을 가지고 학생들 계정을 생성할 때 2차 암호를 넣을지 아니면 바로 한 번만에 들어올 수 있을지를 설정을 꼭 해주시면 좋은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이 없는 초등학생들은 휴대폰이 네. 없는 경우도 좀 있고 이러니까 음. 이런 2차 암호 설정들이 되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능하면 학생들에게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어떨까 한번 추천을 드리고 그 팁은 계정 설정에 가면 있습니다. 네, 계정 설정에 가주시면 되겠네요. 2차 암호라는 거는 한 번 거쳐서 들어간다는 거죠. 이메일을 한 번 거치던가 전화번호 문자 확인을 한 번 더 거치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 맞네요. 네, 한번 설정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화이트보드를 기능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뭐 화이트보드도 좋고 원노트에 있는 전자 필기장 기능도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판서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그렇게 판서를 하다 보면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지우고 다시 판서를 하게 되는데 이 화이트보드나 원노트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나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판서를 보고 다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JPG로 저장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것을 공유해주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복습을 할 수도 있고 또 잘 알아들은 학생들도 완전 학습을 위해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판서를 하신 내용을 JPG로 저장을 해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주신다면 의외로 괜찮은 수업 중에 필기 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만 사용할 생각을 했었는데 원노트를 칠판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매번 페이지를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남고 아이들한테도 좋겠어요. 근데 좀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글씨를 좀 예쁘게 좀 이렇게 잘 써지나요? 네, 그럼요. 이게 아무래도 너무 또박또박 쓰면은 수업을 너무 이렇게 멋이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필기체 형식으로 써주시면은 되게 열심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빼시고 열심히 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떤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저는 수업 중간에, 수업 초반이나 중간에 학생들의 좀 집중도도 높여주고, 그리고 중간에는 좀 지루한 면을 좀 넘어갈 수 있게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홈즈를 통해서 중간중간 뭐 돌발 퀴즈,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지? 그러면 중간에 학생들이 조금 수업에 집중하고 지겨운 것도 좀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수업 중간에 간단한 퀴즈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나오는지 모르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돌발적인 돌발 퀴즈. 진짜 돌발 퀴즈. 네. 출석 체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출석 체크도 네. 초반에 출석 체크도 활용할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스트림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트림 지금 원격 수업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동영상 그리고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설치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 사람들한테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보안이라던가 이런 거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이시잖아요. 선생님들도 자기 얼굴이 다른 뭐 유튜브라던가 이렇게 나가시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내부 사람들끼리만 영상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아까 얘기하셨던 팝업 퀴즈 있죠? 네, 영상 중간에 넣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스트림도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팀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학교급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제가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의 연수가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마지막 트레이드 이거 있잖아요. 추천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팀즈를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